아무도 없는 새벽, 언덕 위 종탑에서 늙은 소 한 마리가 머리를 흔들며 체종을 울리고 있었죠. 종소리가 퍼질 때마다 안개가 흔들렸고 멀리 잠에서 깬 사람들이 문을 열고 뛰쳐나왔어요. 누가 종을 친 거야? 아무도 없었어요. 다만 종 아래엔 누런 털이 흩어져 있었죠. 그때 외양간에서 할머니의 떨린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렁이, 또 내가 울렸니? 종은 멈췄지만 그 여운이 마을을 깨웠어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그 한 번의 손길이 우리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합니다. 소가 종을 울린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그 늙은 소가 종을 쳤다고? 그게 말이 되나? 누구도 믿지 않았지만 그 새벽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죠. 그 중엔 외양간 문을 열고 뛰어나온 순덕 할머니도 있었어요. 누렁아, 또 어디 갔니? 그녀의 발걸음은 언덕을 향하고 있었어요. 겨울 새벽, 흘길은 꽁꽁 얼어 있었죠. 숨이 하얗게 피어오르고 손엔 낡은 등잔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등잔불이 흔들릴 때마다 마치 누렁이의 눈빛이 비치는 것 같았죠. 언덕에 다다르자 종탑 아래 흙이 어지럽게 파헤쳐져 있었어요. 이놈이 여길 또 왔구나. 할머니는 손으로 종을 만졌어요. 찬 금속이 차갑게 식어 있었죠. 그때 발밑에서 원앙이 살짝 흔들렸어요. 짤랑, 소리 하나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마을 사람들은 그 일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된다고 말했어요. 누군가는 밤마다 종이 스스로 흔들린다. 또 다른 이는 소가 주인 대신 기도를 드리는 거래 하며 손사래를 쳤죠. 하지만 순덕 할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누렁이의 신호라는 걸요. 며칠 전부터 누렁이는 이상했어요. 밥도 잘 먹지 않았고 밤마다 외양간 문을 긁었어요. 그때마다 할머니는 말했다죠. 왜 그래, 얘야. 어디 아파? 그러면 소는 눈을 천천히 감고 고개를 종탑 쪽으로 돌렸어요. 할머니는 그걸 그냥 습관이라 여겼어요. 하지만 그날 새벽, 소가 종을 울린 걸 보고 나서야 깨달았죠. 저 아이는 나보다 먼저 알고 있었구나. 마을에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누군가의 영혼이 종을 울리면 곧 이별이 다가온다는 전설이었죠. 그 이야기를 믿는 이는 없었지만 그날 이후 할머니의 얼굴엔 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혹시 내 차례인가?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초입으로 서울에서 대학생 한 명이 들어왔어요. 다큐를 찍는다며 카메라를 들고 있었죠. 할머니, 정말 소가 종을 친 거예요? 그걸 뭐 하러 찍니? 그런 건 믿지도 않잖아. 믿지 않으니까 찍으려는 거예요. 청년의 눈빛엔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그날 밤, 청년은 언덕 근처에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바람은 잔잔했고 달빛이 종 위로 내려앉았죠. 새벽 2시쯤 외양간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그 안에서 누렁이가 고개를 들었죠.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용히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 순간 카메라의 빨간 불빛이 깜빡였어요. 청년은 숨을 죽였죠. 손은 종탑 아래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원앙이 짤랑 울렸어요. 청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카메라를 향해 속삭였죠. 진짜야, 정말 진짜야. 종이 울렸어요. 이번엔 더 길게, 더 깊게. 그 소리가 안개 속을 헤집고 내려오며 마을의 창문들을 두드렸어요. 순덕 할머니는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웃었죠. 또 왔구나, 내 새끼. 그날 이후 그 청년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카메라엔 종소리만 남았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말해요. 그 소는 아직 그 언덕에 있다. 새벽마다 종을 울리며 주인을 부른다. 하지만 할머니는 말했죠. 그 아이는 종을 치는 게 아니야. 나를 깨우는 거야. 그 말에 사람들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들의 가슴에도 어디선가 울림이 번져왔거든요. 그날 이후 마을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누렁이는 밥을 먹지 않았고 순덕 할머니는 외양간 옆 작은 의자에 앉아 밤마다 원앙을 만지작거렸죠. 얘야, 왜 그러니? 어디 아파? 그녀의 목소리엔 한겨울 바람 같은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그날 저녁
서울에서 온 청년이 다시 찾아왔어요. 카메라를 든 그의 얼굴엔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할머니, 어젯밤 찍은 거 보세요. 그는 노트북을 펼쳐 보였어요. 화면 속엔 안개 속을 천천히 걷는 누렁이가 있었어요. 눈빛은 어딘가 멍했고 종탑 앞에 멈춰서더니 원앙이 흔들리고 종이 울렸어요. 하지만 화면 끝엔 희미하게 번지는 그림자 하나가 있었죠. 청년이 물었어요. 저기 뒤에 사람 그림자 보이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사람 아니야. 청년은 말을 잃었죠. 며칠 뒤 청년은 다시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이번엔 마이크를 3개나 달고 빛까지 설치했죠. 그때 할머니가 말렸어요. 애야, 괜히 건드리지 마. 그 아이가 놀라면 안 돼. 이젠 믿어야죠, 할머니. 진짜 이유를 밝혀야 하잖아요. 청년은 단호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은 싸늘했죠. 밝히면 뭐가 달라지니? 그 아이는 이미 알고 있어. 그 말에 청년은 잠시 멈칫했어요. 무엇을요? 할머니는 그저 원앙을 손끝으로 2번 두드렸어요. 짤랑짤랑. 이 소리는 내가 사라질 날을 알려주는 소리야. 그날 밤 눈이 내렸어요. 하얀 눈이 들판을 덮고 손은 외양간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순덕 할머니는 몸이 좋지 않았어요. 기침이 잦아졌고 눈빛이 자꾸 멍해졌죠. 나도 이제 슬슬 가야지. 그녀는 소에게 중얼거렸어요. 누렁이는 그 말을 들었는지 작게 울었어요. 그 울음소리가 언덕 위 종탑까지 번졌죠. 다음 날 청년은 다시 외양간을 찾았어요. 할머니, 병원 가셔야죠. 됐어. 난 이 아이 옆에 있으면 돼. 소가 할머니 병을 낫게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굳었어요. 얘야, 이 아이는 나보다 오래 살아서 내가 잃은 것들을 대신 기억해주는 애야. 청년은 말문이 막혔죠. 밤이 깊었어요. 외양간 문틈으로 하얀 김이 새어나왔어요. 청년은 그 빛을 따라 들어갔어요. 그곳엔 할머니가 소 옆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손엔 누렁이의 목줄이 들려 있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젠 괜찮아. 얘가 내 숨소리를 대신 내보내주잖아. 그때 원앙이 다시 흔들렸어요. 짤랑짤랑. 그리고 멀리서 종소리가 따라 울렸죠. 청년은 귀를 막았어요. 하지만 그 소리는 머릿속 깊이 파고들었어요. 종이 울릴 때마다 할머니의 숨이 점점 가늘어졌어요. 안 돼요, 할머니. 그가 외쳤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다. 저 아이가 부르는 거야. 청년은 미친 듯이 언덕으로 뛰어올랐어요. 눈발이 흩날리고 바람이 종탑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봤어요. 누렁이가 다시 종 앞에 서 있었어요. 머리를 숙이고 종을 밀기 시작했죠. 쿵. 청년의 가슴이 쿵 하고 울렸어요. 그만해. 그만 치라고.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눈밭에 붉은 자국이 번졌죠.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청년은 울부짖었어요. 그만하라고, 제발. 하지만 종소리는 계속 울렸어요. 1번, 2번, 3번. 그리고 그 울림이 사라졌을 때 눈발도 멎었어요. 청년은 헉헉거리며 외양간으로 내려왔어요. 그곳엔 할머니가 눈을 감고 있었어요. 얼굴엔 미소가 남아 있었죠. 손은 외양간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튿날 마을엔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새벽마다 종소리가 난다더라. 소도 사람도 없는데 청년은 종탑을 올려다봤어요. 눈 위엔 누렁이의 발자국이 희미하게 이어져 있었어요. 그때 바람이 불었어요. 종이 흔들리며 짤랑 울렸죠. 그 소리는 분명 누군가의 마지막 인사 같았어요. 눈은 사흘째 내렸어요. 마을은 흰색으로 잠겼고 종탑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어요. 청년은 언덕 아래 작은 민박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방 안은 차가웠고 그는 여전히 카메라를 꺼내지 못하고 있었죠. 그 안엔 마지막 밤의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소가 종을 치던 순간 하얀 눈발 사이로 할머니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어요. 괜찮다, 저 아이가 부르는 거야. 그 한마디가 청년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새벽, 청년은 다시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눈은 무릎까지 쌓였고
발자국마다 바스락 소리가 흘러나왔죠. 그는 종탑 앞에서 멈췄어요. 종은 얼어붙어 있었어요. 쇠 표면엔 얼음이 맺혀 햇빛을 받아 반짝였죠. 그는 손을 내밀어 종을 살짝 밀어봤어요.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이제 끝인가? 그때 눈밭 아래에서 무언가 반짝였어요. 청년은 손으로 눈을 헤집었죠. 작은 원앙 하나, 그리고 그 옆에 묻혀 있던 누런 털 한 가닥.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이 얼굴에 떨어졌고 숨은 짧게 끊겼어요. 이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 그가 혼잣말을 했어요. 그 순간 바람이 불었어요. 짤랑. 짧은 금소금 하나가 바람 속에서 들렸어요.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부른 듯 했어요. 청년은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죠. 그날 오후 청년은 외양간으로 내려갔어요. 문은 반쯤 열려 있었어요. 눈발이 안으로 흩날리고 낡은 삿자리가 뒤집혀 있었죠. 그곳엔 누구의 발자국도 없었어요. 그는 원앙을 들고 조심스레 걸어 들어갔어요. 소가 머리를 기대던 기둥에는 할머니가 새겨둔 낙서가 남아 있었어요. 우리 둘 봄까지는 함께 가자. 그 문장 끝엔 희미한 손자국이 묻어 있었죠. 청년은 그 손자국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어 보았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죠. 봄이 오면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겠어요. 밤이 되자 눈은 멈췄어요. 달빛이 마당에 내려앉고 바람은 종탑을 스치고 지나갔죠. 그때 또 들렸어요. 짤랑, 짤랑. 청년은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휙 들어오며 등잔불이 꺼졌죠. 눈을 들자 언덕 위 종탑이 보였어요. 그 종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설마. 그는 숨을 삼켰어요.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죠. 또 시작이구나. 이튿날 아침 청년은 마을을 떠나기로 했어요. 카메라와 노트를 가방에 넣고 마지막으로 외양간에 들렀죠. 그는 원앙을 조심스레 걸었어요. 낡은 쇠줄이 덜컥 소리를 냈어요. 이건 너의 소리야. 언젠가 다시 울리겠지. 그가 뒤돌아선 순간 등 뒤에서 종소리가 울렸어요. 쿵. 청년은 멈춰섰어요. 눈 위에 그림자 하나가 드리워졌죠. 그건 소의 형태였어요. 그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바람만 불었죠. 하지만 그는 웃었어요. 그 웃음엔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당신이 있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자 종은 멈췄어요. 그리고 그 자리엔 누렁이의 발자국만이 새로 찍혀 있었어요. 며칠 뒤 서울로 돌아온 청년은 편집실에 앉아 영상을 다시 틀었어요. 화면 속엔 여전히 소와 종탑 그리고 새벽 안개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마지막 장면이 달라져 있었죠. 종이 멈춘 뒤 카메라가 흔들리며 짤랑하는 소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그는 화면을 멈췄어요. 그리고 속삭였죠. 그 소리 아직도 남아 있었구나. 봄이 오려면 아직 멀었지만 눈은 서서히 녹고 있었어요. 지붕 위에 쌓인 눈이 똑똑 떨어지며 겨울이 조금씩 물러가고 있었죠. 청년은 다시 마을로 내려왔어요. 떠날 때는 다짐처럼 말했지만 그 다짐이 너무 오래 마음에 남았던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언덕으로 향하는 길엔 새로운 발자국이 나 있었어요. 사람의 것도 짐승의 것도 아닌 묘한 자국이었죠. 그 흔적을 따라가다 보니 종탑 아래엔 누군가 새로 쌓은 흙무더기가 있었어요. 그 위엔 오래된 원앙 하나가 걸려 있었죠. 눈 녹은 물이 떨어지며 원앙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짤랑. 그 소리는 봄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죠. 그는 원앙을 손에 쥐었어요. 쇠줄은 차갑지만 그 속엔 묘한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할머니가 묻으셨을까 아니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등 뒤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뒤돌아보니 산 아래 밭둑길에 어린 송아지 한 마리가 서 있었어요. 갈색 털이 누렁이와 꼭 닮았죠. 그리고 목에는 원앙과 똑같은 종이 걸려 있었어요. 누가 널 여기 두고 갔을까? 청년은 다가가 손을 내밀었어요. 송아지는 놀라지도 않고 그의 손끝에 코를 비볐어요.
그 순간 원앙이 울렸어요. 짤랑. 그 울림이 마음속까지 파고들었죠. 청년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마치 할머니의 목소리가 겹쳐 들리는 듯했어요. 괜찮다. 그 아이는 또 나를 부르네. 그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웃었죠. 며칠 동안 청년은 그 송아지를 돌봤어요. 밥을 주고 마당을 쓸고 낡은 외양간을 고쳐주었죠. 그곳엔 여전히 할머니의 물건이 남아 있었어요. 낡은 수건, 찢어진 등잔, 그리고 흙먼지 묻은 수첩 한 권. 수첩 표지엔 볼펜으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누렁이의 봄날 기록. 그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쳤어요. 안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 누렁이, 오늘도 잘 먹고 잘 걷는다. 봄까진 나보다 오래 버텨야 해. 그날 종소리가 들리면 난 괜찮다는 신호일 거야. 그는 수첩을 덮었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 원앙이 다시 울렸어요. 짤랑. 송아지는 외양간 문 앞에 서 있었어요. 햇빛이 비쳐들며 그 갈색 털이 금빛으로 빛났죠. 그래, 내 이름은 소리로 하자. 청년이 웃으며 말했어요. 누렁이가 남긴 목소리니까. 송아지는 작게 울었어요. 그 울음 뒤로 종소리가 천천히 울려 퍼졌어요. 짤랑, 짤랑. 며칠 후 청년은 할머니의 무덤 앞을 찾았어요. 언덕 위 작은 동산. 그 옆엔 종탑이 보였죠. 그는 송아지와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속삭였어요. 이제 알겠어요. 이건 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당신이 남긴 사랑. 그게 이 마을을 지키고 있었네요. 바람이 불었어요. 종이 흔들렸고 짤랑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죠. 들으셨죠, 할머니? 그 아이가 또 울리고 있어요. 그날 저녁, 마을엔 오랜만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청년이 종소리를 따라 만든 짧은 영화를 상영했죠. 낡은 흑백 장면 속엔 누렁이, 할머니, 그리고 종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숨죽인 채 영상을 봤어요. 어떤 이는 눈물을 훔쳤고, 어떤 이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어요. 영상이 끝나자 누군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 종소리, 오늘도 들리네요. 창밖엔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짤랑, 짤랑. 청년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엔 슬픔이 아니라 평화가 있었죠. 그는 마이크를 잡고 짧게 인사했어요. 이건 죽은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끝나지 않는 한 종은 계속 울릴 거예요. 사람들은 조용히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그 박수 사이로 한 번 더 종이 울렸어요. 쿵. 그 소리는 마치 할머니와 누렁이가 함께 웃는 소리 같았어요. 봄은 확실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논두렁에 눈이 다 녹고 매화 가지엔 새싹이 올라왔죠. 청년은 마을에서 한 달을 더 머물렀어요. 매일 새벽 송아지 소리에게 풀을 주고 저녁이면 종탑 옆 벤치에 앉아 할머니가 남긴 수첩을 읽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소리의 행동이 이상해졌어요.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밥을 먹다 말고 언덕 쪽을 바라본다든가 밤마다 외양간 문 앞을 발로 긁는 정도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행동이 점점 심해졌어요. 풀을 먹지 않고 밤이면 종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스스로 목을 흔들며 원앙을 울렸어요. 짤랑짤랑. 그 울림이 마치 그리움 같았죠. 청년은 걱정스러웠어요. 얘야, 왜 그래? 뭐가 그렇게 마음에 걸려? 소리는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은 어딘가 멀리 하늘 너머를 보고 있었죠. 며칠 뒤 청년은 서울로 돌아가야 했어요. 학교로 복귀할 시간이었죠. 마을 사람들도 아쉬워했어요.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할머니도 소도 당신을 좋아했을 거예요. 그는 웃으며 인사했지만 가슴 한켠이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짐을 싸던 마지막 날, 외양간 문 앞에 섰을 때 소리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그의 옷자락을 코로 살짝 밀었죠. 원앙이 울렸어요. 짤랑. 그 소리에 청년의 눈가가 젖었어요. 그래, 나 다시 올게. 약속할게. 그가 고개를 숙였을 때 소리는 아주 조용히 언덕 쪽을 바라봤어요.
기차역으로 가는 버스가 떠나는 순간 창밖으로 언덕이 보였어요. 그 위에 종탑은 여전히 고요했죠. 그런데 그때 버스 안에 희미한 소리가 스며들었어요. 짤랑, 짤랑. 청년은 고개를 돌렸어요. 창밖에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들렸죠. 그 소리. 원앙의 울림. 서울로 돌아온 뒤에도 그 소리는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밤이 되면 들려오는 듯했죠. 그는 다시 영상 파일을 꺼냈어요. 마지막 장면. 눈 덮인 종탑. 그 장면엔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지만 플레이어를 닫으려는 순간 쿵! 스피커에서 종소리가 울렸어요. 그리고 화면 아래에는 흰 점 하나가 깜박였어요. 그건 마치 누군가 카메라 앞을 지나간 흔적 같았죠. 그는 그날 밤 단 한 줄만 일기에 적었어요. 소리가 나를 부른다. 며칠 뒤 그는 마을로 전화를 걸었어요. 거기 송아지 소리 잘 있죠? 소화기 너머에서 조용한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 이내 들려온 대답. 소리가 없어졌어요. 뭐라고요? 새벽에 외양간 문이 열려 있었어요. 종소리가 들리더니 그 뒤로 보이지 않아요. 그는 급히 짐을 쌌어요. 다시 기차에 올랐어요. 바람은 거세게 불었고 눈 대신 비가 내렸어요. 언덕에 도착했을 때 마을은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집 안에 있었죠. 그는 종탑으로 달려갔어요. 발밑엔 젖은 흙이 질척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멈춰 섰어요. 종 아래엔 작은 송아지가 누워 있었어요. 몸은 젖어 있었고 목엔 원앙이 끊어져 있었어요. 그는 울부짖었어요. 소리야, 눈 떠, 이 바보야.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그의 손에 묻은 피가 비와 함께 흘러내렸죠. 그 순간 종이 스스로 흔들렸어요. 짤랑, 짤랑. 그리고 또 한 번. 쿵. 그 울림이 온 마을에 퍼졌어요. 그는 그 소리 속에서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괜찮다. 그 아이가 다시 나를 부르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비는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송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미안해. 나 때문에. 그 순간 원앙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짤랑. 그 울림은 분명히 살아있는 소리였어요.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종은 천천히 멈추고 있었어요. 안개가 걷히자 산 너머로 새벽빛이 비쳤죠. 그 빛 속에서 그는 두 개의 그림자를 봤어요. 하나는 소의 모습, 또 하나는 할머니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함께 서 있었어요. 그리고 나지막이 웃고 있었죠. 그는 무릎을 꿇었어요. 이제 알겠어요.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 사랑의 이야기였네요. 바람이 지나갔어요. 그 바람 속에서 원앙과 종이 함께 울렸어요. 짤랑쿵, 짤랑쿵. 그 울림은 비가 멎은 마을을 천천히 감싸 안았어요. 비는 사흘 동안 멈추지 않았어요. 종탑 아래 지늙은 검게 변했고 그 위에 누워있던 소리의 흔적만 남아 있었어요. 청년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비가 그를 적셨지만 그는 그대로 앉아 있었죠. 미안해, 내가 널 지키지 못했어. 목소리는 낮았고 입술은 떨렸어요. 그의 손끝엔 아직 따뜻한 체온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그 온기도 시간이 지나자 서서히 사라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조심스레 불렀어요. 그만 일어나요. 감기 걸려요.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할머니도, 소리도 왜 다 나한테 이런 걸 보여줬을까? 그가 중얼거리자 한 노파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건 보여주려 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들을 준비가 됐던 거야. 청년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하늘만 올려다봤어요. 짙은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내려오고 있었죠. 그날 밤, 그는 외양간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그곳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원앙은 벽에 걸려 있었고 종은 바람이 멎은 듯 움직이지 않았죠. 그는 마루에 앉아 할머니의 수첩을 펼쳤어요. 마지막 장에는 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누렁이야. 내일은 비가 올 것 같구나. 그래도 종은 울리겠지. 종이 울리면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책장이 젖고 글씨가 번졌죠. 살아있다는 뜻이라니.
이제 아무도 없는데 그는 손으로 글씨를 덮었어요. 손등이 젖어 있었죠. 새벽이 되었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안개가 들판을 덮고 있었어요. 그는 외양간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조용히 누워있는 송아지의 흔적을 바라봤어요. 풀잎 사이엔 원앙이 떨어져 있었어요. 쇠줄이 끊겨 있었고 한쪽 끝엔 지늘기 말라붙어 있었죠. 그는 원앙을 들었어요. 손끝이 떨렸어요. 짤랑. 아무 바람도 없었는데 원앙이 흔들렸어요.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숨 같았어요. 살짝 떨리는, 아직 남은 온기. 그는 종탑으로 걸었어요. 발밑 지늘기 미끄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언덕 위에 서자 비가 그쳤어요. 바람이 불고 구름이 갈라졌어요. 그는 손에 든 원앙을 종 위에 걸었어요. 이제 너희 둘은 함께 울릴 수 있겠지.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져 종 위로 닿았죠. 짤랑, 쿵, 두 소리가 겹쳤어요. 순간 바람이 멈췄어요. 그리고 안개가 걷히듯 온 세상이 고요해졌어요. 청년은 언덕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마을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움직이고 논에 물이 흐르고 있었죠. 이제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는 카메라를 꺼냈어요. 렌즈를 언덕 아래로 향했죠. 그 화면 안엔 살아있는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로 종소리가 울렸어요. 쿵, 짤랑, 쿵. 그 울림은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그는 속삭였죠. 이건 끝이 아니야. 이건 다시 시작이야. 밤이 되자 달빛이 언덕을 비췄어요. 종탑이 은빛으로 물들었고 그 아래 원앙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짤랑, 짤랑. 그 소리는 아주 희미했지만 확실히 살아있었어요. 청년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아주 낮게 웃었죠. 그래, 이제야 들려요. 그 소리가 당신들이 남긴 사랑의 목소리였네요. 그날 밤, 비가 완전히 그쳤어요. 하늘엔 별이 떠 있었고 산 위로는 희미한 달빛이 깔렸죠. 청년은 외양간 앞에 앉아 있었어요. 원앙은 여전히 종탑에 걸려 있었고 그 아래 바람이 잔잔히 불었어요. 그는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엔 카메라가 있었지만 렌즈를 열지 않았어요. 이제 그만해야겠지. 그가 속삭였어요.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죠.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바람이 불었어요. 그리고 종이 흔들렸어요. 쿵, 짤랑. 그 소리는 이전보다 부드러웠어요. 마치 누군가의 손길 같았죠. 그는 눈을 들어 종탑을 바라봤어요. 그때 안개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어요. 할머니였어요. 그리고 그 옆엔 누렁이의 모습이 있었죠. 청년은 숨을 삼켰어요. 할머니? 그녀는 미소 지었어요. 소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청년은 눈을 깜빡였어요. 그 순간 눈앞의 그림자들이 서서히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맙다, 얘야. 우리 이야기를 들어줘서. 청년은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저 지켜봤을 뿐이에요. 아니야. 그게 가장 큰 일이었단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이야기가 살아남지. 그녀의 손이 공기처럼 가볍게 그의 어깨에 닿았어요. 그 온기가 눈물처럼 스며들었죠. 그때 누렁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몸에서는 은은한 빛이 새어나왔어요. 손은 종을 향해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원앙을 흔들었죠. 짤랑. 그 소리가 밤하늘로 번져갔어요. 별빛이 흔들리고 바람이 멎었어요. 그 순간 청년의 손 안에 있던 카메라가 저절로 켜졌어요. 화면엔 종탑과 두 존재가 비쳤죠. 렌즈 속 빛이 일렁이며 그들의 형체가 서서히 사라졌어요. 그는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그건 경외였어요. 이제 알겠어요. 당신들이 남긴 건 사랑이었네요. 그가 속삭이자 종이 마지막으로 울렸어요. 쿵, 짤랑. 그 소리가 마을을 감쌌어요. 잠자던 새들이 날아올랐고 논의 물결이 흔들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
창문을 열었어요. 또 울리네 종이.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고 누군가는 손을 모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 소리는 이제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기억의 종이었으니까요. 청년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달빛이 구름 사이로 흘러내렸죠. 그 빛 속에서 할머니의 미소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엔 작은 송아지가 서 있었어요. 원앙이 흔들리며 짤랑하고 울렸죠. 그는 손을 들어 그 소리를 향해 인사했어요. 잘 가요. 이제 당신들은 내 이야기예요. 바람이 지나갔어요. 그 바람 속에서 종이 한 번 더 울렸어요. 쿵. 그 울림은 긴 여운을 남겼어요. 그리고 하늘로 천천히 사라졌죠. 다음 날 아침, 마을은 평소처럼 고요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말했다죠. 이상하지? 오늘 새벽엔 아무도 종을 안 쳤는데 그 소리가 들렸어. 누군가는 들었다 말했고 누군가는 꿈이라 했죠. 하지만 청년은 웃었어요. 그는 외양간에 걸린 원앙을 가리켰어요. 그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그건 꿈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그날 밤, 청년은 언덕 위 종탑 앞에 섰어요. 손엔 카메라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찍지 않았어요. 그냥 눈으로, 마음으로 모든 걸 담았죠. 그가 마지막으로 눈을 감자 종이 한 번 더 울렸어요. 쿵, 짤랑. 그 소리와 함께 별빛이 쏟아졌어요. 그 빛 속에서 할머니와 누렁이 그리고 소리의 모습이 천천히 사라져갔어요. 남은 건 고요함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에 작게 울리는 한마디. 괜찮다. 이제 내 차례야. 청년은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들었죠. 그래요. 이제 제 차례네요. 이 이야기를 전할 차례. 그는 셔터를 눌렀어요. 찰칵. 플래시가 터지며 하얀 새벽빛이 언덕을 덮었어요. 그 순간 종이 마지막으로 울렸어요. 쿵. 그 소리는 세상을 깨우는 소리였어요. 그날 이후 마을엔 이상하리만큼 평화가 찾아왔어요. 종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바람이 불면 들판의 나무잎이 흔들리며 짤랑하고 울었어요. 아이들은 그걸 소리 할머니의 노래라 불렀죠. 청년은 다시 서울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예전의 그가 아니었어요. 이제 그는 카메라 뒤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의 첫 번째 작품 제목은 새벽의 종을 울린 소였어요. 상영회가 열린 날, 극장은 가득 차 있었어요. 앞줄엔 노인 부부가, 뒤쪽엔 대학생들이 앉아 있었죠. 화면에 첫 장면이 나왔어요. 눈 덮인 언덕 위, 한 마리의 늙은 소가 종을 울리고 있었어요. 쿵, 짤랑. 그 소리와 함께 관객들의 숨이 멎었어요. 영화는 길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장면이 끝났을 때 조용히 훌쩍이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렸죠. 엔딩 크레딧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끝나지 않은 그 마을에서 오늘도 종은 조용히 울리고 있습니다. 상영이 끝난 뒤 한 노인이 다가왔어요. 젊은이, 그 소 이야기 참 고맙네. 청년은 미소 지었어요. 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고마운 거예요. 그들이 살아서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으니까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소리, 나도 들었네. 옛날 우리 동네에도 그런 종이 있었지. 그는 눈을 감고 잠시 들었어요. 어딘가 멀리서 바람이 불고 있었죠. 짤랑. 그 울림은 극장 안에서도 들렸어요. 며칠 뒤, 청년은 다시 마을을 찾았어요. 노는 푸르고 하늘은 한결 밝았죠. 언덕 위 종탑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걸어 올라갔어요. 종 아래엔 새 풀이 자라 있었고 그 위로 작은 나비 한 마리가 날고 있었죠. 그는 원앙을 만졌어요. 차가운 쇠줄 위로 햇살이 닿으며 반짝였어요. 오랜만이에요. 저 왔어요. 그가 속삭이자 바람이 불었어요. 짤랑. 그 소리가 대답처럼 들렸죠. 그는 언덕 위에 앉아 노트를 꺼냈어요. 빈 페이지에 조용히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언젠가 떠난다. 하지만 남은 울림은 또 다른 누군가의 하루를 깨운다. 그는 펜을 멈추고 웃었어요.
눈가가 젖었지만 이번엔 슬프지 않았어요.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빛이 쏟아지고 있었죠. 그 빛 속에서 그는 희미하게 보였어요. 할머니가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 옆엔 누렁이와 송아지 소리가 있었죠. 그들은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함께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머문 자리엔 봄바람이 불고 있었죠. 저녁 무렵 청년은 마지막으로 종을 울렸어요. 손끝으로 살짝 밀었을 뿐인데 종이 부드럽게 흔들렸어요. 쿵, 짤랑. 그 소리가 들판으로 번져갔어요. 바람이 따라 불었고 논두렁 위에 물결이 일렁였죠. 그는 눈을 감았어요. 이제 이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건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삶의 시작을 알리는 종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그는 마을을 떠났어요. 하지만 그의 뒷모습엔 이야기의 향기가 남아 있었죠. 기차가 움직일 때 멀리서 또 한 번 종소리가 들렸어요. 쿵, 짤랑. 그는 웃었어요. 들려요, 할머니. 잘 들려요. 기차 창밖으로 마을이 점점 멀어졌어요. 하지만 종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건 그의 가슴 속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죠. 몇 해가 지나 그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불렸어요. 사람들은 물었죠. 어떻게 그런 영화를 만들 수 있었나요? 그는 늘 같은 대답을 했어요. 저는 찍은 게 아니라 그들이 보여준 걸 들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진짜 이야기는 소리로 남아요. 마지막 장면. 언덕 위 종탑이 다시 비쳤어요. 새벽빛이 깔리고 종이 천천히 흔들렸죠. 짤랑, 짤랑. 화면이 서서히 하얗게 번지며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어요. 어디에 있든 사랑은 여전히 울리고 있다.